관계대명사 세 번째 시간 소유격 관계대명사 유닛 78 할 차례입니다. 타이틀이 소유격 관계대명사야. 뭐 느껴지는 거 없냐? 느낌 오는 거 없어? 우리가 어떤 관계대명사 배웠지? 주격 관계대명사 배웠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배웠잖아. 자, 이 타이틀에서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돼. 자,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있고 이제 관계대명사가 있죠. 그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와요. 나머지 문장 성분 나오고, 그래서 형용사 절을 이루면서 부의하는 명사라고 해석하지. 목관대는 선행사가 있고, 자, 관대가 똑같이 나오는데 이 다음에 주어 그리고 동사가 나오고 이 다음에 목적어가 없지. 왜 없어? 이 관계대명사로 목적어가 바뀌어버렸잖아. 자, 즉 주격 관계대명사 절에서는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한다. 이 말인 즉슨 뭐야? 이 절에는 주어가 없다라는 거야. 왜냐면 얘가 주어를 대신하니까. 알겠어? 이거를 이제는 두 가지 이렇게 표현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한 가지 표현은 통일하자고. 어떻게? 주격 관계대명사 절에서는 주어가 없다. 오케이? 주어가 없는 거야.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는 보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그럼 목적어 없지? 왜? 관계대명사가 목적어를 대신하니까. 그러면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에서는 목적어가 없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는 뒷문장에 뭐가 없을까? 소유격이 없어. 소유격이 없어. 알겠어? 소유격이 없어. 그럼 선생님 어떻게 없어요? 알려줄게. 자, 우선 복습해보자. 관계대명사는 relative pronoun. 그래서 relative는 접속사를 의미한다고 했고 pronoun은 글자 그대로 대명사.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하나의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야. 그럼 이 관계대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니? 1역할, 두 문장을 찰싹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고요. 2역할,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이끌어요. 관계대명사가. 오케이? 자, 여기서 선행사는 뭐예요? 앞선 자의 단일 행자, 먼저 선 자에. 그래서 그냥 먼저 있는, 앞에 있는 말을 선행사라고 하고, 이거는 품사는 명사예요. 됐죠? 그러면은 접속사 플러스 뒷문장의 소유격 대명사가 바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예요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구문으로 알아보자. 교재에 있는 문장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I have a friend. His nickname is Bear. 두 문장 접속사 and로 연결. I have a friend. 이거 마취표 지워라. And his nickname is Bear. 나는 친구명이 있고요. 그의 별명은 곰이에요. 엄청 곰같이 생겼나봐. 자, 그러면은 이 접속사 플러스 소유격 대명사가 하나의 관계대명사로 어떻게 바뀐다? who's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나는 그의 별명이 곰인 한 친구가 있어요 라고 해석하면 돼. 해석이 좀 어렵지.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해석 연습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선행사의 명사가 뭐뭐한 선행사라고 해석하면 돼. 이렇게 하니까 더 복잡하다. 그냥 문장 보면은 해석할 수 있도록 연습해.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 정리하자면 선행사가 나오고요.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명사가 반드시 나와. 알겠어? 그래서 이게 덩어리로 관계사절의 주어가 되고 다음에 동사가 와요. 알겠지? 그래서 그것의 명사가 부의하는 선행사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 여기 뒤에 명사가 왜 나오는 거예요? 알려줄게. 우리가 대명사, 주격이 있고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이렇게 있었잖아. 그럼 소유격엔 뭐가 있었어? my, your, their, his, its, her, our 등등등이 있었잖아. 이게 다 소유격 대명사였다고. 소유격 대명사야. 근데 이 소유격 대명사는 지가 단독으로 쓸 수 있어? 아니, 뒤에 반드시 명사가 와서 이게 덩어리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된다고. 덩어리를 이뤄야 돼. 왜냐면은 얘는 품사로는 한정사라고 하는데
한정사는 팔품사 안에 안 들어가니까 그냥 명사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라고 보면 돼. 수식의 기능은 없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보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단독으로 쓸 수 없어요. 됐어? 자, 그럼 818번 구문으로 보면은 완전 이해가 갓벽하게 될 거야. 818번 That's the boy whose father is a famous actor. 저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유명한 배우인 소년이다. 자, this. 자, that은 저것 혹은 저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두 문장으로 한번 찢어볼까? That's the boy, his father is a famous actor. 두 문장에서 공통되는 건 뭐야? The boy랑 뒷문장의 소유격 his. 그럼 두 문장을 등위 접속사 and로 연결했어요. 그 다음에 뒷문장의 소유격 대명사 his. 이거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관계대명사가 될 수 있다며. 근데 뒷문장의 대명사가 소유격이야. 그러니까 whose로 바뀌어질 수 있다. 이때 이 whose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도 쓸 수 있고 사물일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819번 I have a friend whose name is the same as mine. 나는 그의 혹은 그녀의 이름이 나와 같은 한 친구가 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그치? The same as A 라고 하면은 A와 똑같은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 자, mine은 소유 대명사지? 이거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 소유 대명사는 나의 것, 뭐뭐의 것이라고 해석하고 대명사니까 문장에서 단독으로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될 수 있어.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품사가 어떤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는지. 그럼 소유대명사는 소유격이랑 다르지. 얘는 단독으로 주목보가 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소유대명사는 소유격, 그리고 앞에 나온 명사로 바꿨을 수 있고, 이렇게 소유대명사를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바꾸는 문제도 내신 시험에서 심심치 않게 나와. 그러니까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지 이걸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바꿨을 수 있다고. 이건 뭐야? mine은 문맥을 보니까 내 이름과 똑같은 친구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my 플러스 name, 앞에 나온 name, 요거를 줄여서 mine이라고 썼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819번 두 문장으로 줄여볼게. I have a friend, 그리고 his name is the same as mine. 여기서 두 문장에 공통되는 명사 a friend와 뒷문장의 소유격 대명사 his. 두 문장 등위 접속사 and로 연결했지. 그 다음에 뒷문장의 소유격 대명사 his 혹은 her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요 두 개를 연결했다. 그럼 선생님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관계대명사가 될 수 있다면서요? 맞아. 요거는 뒷문장의 대명사가 소유격이니까 whose로 바꿔 써주면 되겠다. 자, 해석 연습. 나는 그의 혹은 그녀의 이름이 나와 같은 한 친구가 있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도 형용사절로서 앞에 선행사를 수식한다, 꾸며준다. 오케이? 820번 A cactus is a plant whose stem stores water. 선인장은 그것의 줄기가 물을 저장하는 식물이다. 선행사가 사물이야. 그래도 whose 써. 알겠지?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사람, 사물, 둘 다 선행사가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whose를 씁니다. 하나밖에 없어. 자, 그러면 두 개로 나눠보자. A cactus is a plant, its stem stores water. 공통되는 거 뭐야? A plant, 식물과 그리고 its, 그 식물의. 그래서 그러면은 등위 접속사 and를 연결했고 뒷문장의 소유격 its 요거를 묶어서 접속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관계대명사가 될 수 있다면서요? 그래 맞아. 뒷문장이 소유격이니까 이건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로 바꿨을 수 있는 거다. 항상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명사를 대동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주로 주어가 돼. 그래서 바로 이렇게 동사, 혹은 보어, 혹은 목적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케이. 벌써 끝이야? 요 문장이 끝이네. 자, 821번. The man whose car was stolen called the police. 그의 차가 도난당한
그 남자는 경찰을 불렀어요. 다시 그의 차가 도난당한 그 남자는 경찰을 불렀어요. 여기서는 선행사가 명사인데 주어야, 주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요 형용사구가 주어와 동사 사이에 쏙 들어가야 돼. 알겠어요? 자, 819번, 820번 같은 경우는 앞문장이 목적어 혹은 보어여서 그냥 이렇게 뒤에 딱딱 붙여주기만 했으면 끝나는 되게 편한 형용사절이었단 말이야. 근데 요거는 이 whose가 이끄는 형용사절이 문장 안으로 쏙 들어가야 돼. 이렇게. 됐어? 두 문장으로 한번 잘라볼게. 더 이해가 쉬울 거야. The man called the police. 그 남자는 경찰을 불렀어요. His car was stolen. 그의 차는 도난 당했어요. stolen, steal의 과거 분사입니다. steal, stole, stolen. 그래서 BPP 하면 뭐야? 수동태. 수동태는 주어가 동작을 당한 거야. 얘가 훔치진 않지. 훔쳐짐을 당하잖아. 그지? 그러기 때문에 BPP형 수동태를 썼고, 요 비동사에는 이렇게 his카와 수 일치를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시제 정보까지 있다. 자, by 행위 주체는 누구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도난당했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생략을 해줬다. 됐어요? 자, 그럼 다시 말 이어서 공통되는 단어 the man, 그리고 뒷문장의 소유격 대명사 his. 자, 그러면은 요거 두 개 연결하면 봐봐. 등위 접속사 and로 두 문장을 연결했죠. 그런 다음에 뒷문장에 소유격 대명사 his. 요거 두 개 더하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관계대명사가 될 수 있다며? 그래. 그러면은 뒷문장의 대명사가 소유격이니까 whose를 얘는 써주고, 여기 어디 들어갈까 딱 노려봤더니 선행사가 여기야. 왜? 공통되었던 단어가 이거였잖아. the man. 그래서 이쪽으로 쏙 들어가게 된 거라고. 알겠어? 자,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자, 봅시다. 주격부터 해볼게. 자, 주격, 목적격, 소유격까지 우리가 누적 복습을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이전에 배웠던 관계대명사도 계속 상기시켜야지 의미가 있는 거야. 자, 주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있고요.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고,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장 성분 나오고, 자, V하는 N이라고 해석하는데, 주격 관계대명사 절에는 주어가 없어요. 왜? 주격 관계대명사가 주어를 대신하기 때문에 주어가 없어.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있고요. 목관대가 있죠. 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목적어를 대신하는 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쓸 필요가 없잖아. 그지? 이렇게 표시만 해주고, 그래서 S가 V하는 N 이렇게 해석한다.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에서는 목적어가 없더라. 됐어요? 자, 그럼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는, 자, 명사 보이고,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소관대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구조다. 그래서 누구의 명사가 V하는 선행사라고 해석하면 돼. 오케이? 여기에서는 소유격이 없는 거야. 소유격 대명사가 없는 거야. 됐어?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 자체가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소유격을 대신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필수적인 요소는 아닌데, 주어와 주격 관계대명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 절 안에 불완전한 문장이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잊지 마. 알겠지? 불완전한 문장이야. 왜? 여기는 주어가 빠져 있고,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에는 목적어가 빠져 있잖니.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선생님, 이게 뭐가 중요해요? 왜냐면은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시 대신 들어갈 수 있잖니. 목적격 관계대명사에도 대시 들어갈 수 있고. 그럼 이걸 나중에는 접속사 대시랑 비교하는 경우도 있단다. 접속사 대시는 뭐야? 뒤에 완전 갑벽한 문장이 나오지. 보어면 보어, 목적어면 보어,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나와. 오케이? 왜냐면 명사절이고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시간 되면은 이것도 한번 같이 정리를 해줄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소유격 관계대명사까지 끝냈어.